십니까? 저하고는 첫 시간이죠. 예. 예. 그래서 1차 1과목, 2과목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과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차는 내가 혼자 해도 된다. 이런 자신감이 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쉽다는 이야기죠. 1차에서 원해 및 재배하기 좀 어렵고 또 1차부터는 2차가 관건이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8주에 걸쳐서 두 과목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보험계약법 끝내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재보험법도 끝내야 되거든요.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전체적인 틀만 이렇게 많이 잡아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조금 복습만 해주시면 점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만점자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 바로 진도 나갈게요. 5페이지 보면 보험계약의 통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보험의 의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험은 왜 있어요? 보험은? 어? 보험 왜 있어? 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생활관계에 있어서 보험은 필요한가요? 불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 말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 불안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사고가 나면은 내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대부분 그 동네에서 애들이 그랬다고요.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우리 마을에 자가용을 명절 때 자가용을 타고 와야지. 우리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 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발전했고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죠. 제대로 업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삶의 질이 엄청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좋기는 한데 뭐가 있어요?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 위험을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맡아주거나 책임져 준다면 나의 삶 어째요? 편안하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보험은 위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이 크면 당연히 보험료도 싸고 비싸고 비싸고 위험이 적으면 보험료도 싸고 그래서 보험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건데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별개 문제고. 보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특성을 한번 보게요. 특성. 처음에 특성을 보면은 좀 사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행성.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의 가치는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존엄 때문에.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보편적으로 보험료를 한 3천에 4천 정도 납입하면 사망했을 때 그 돈이 나와요. 보통 뭐 20억, 3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사고 쳐요, 안 쳐요? 사고 치죠. 치기도 한 게 아니라 많이 쳐요. 그럼 남자가 쳐요, 여자가 쳐요? 여자가 쳐요. 뉴스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인보험에서는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이 피보험자거든요. 그 남편을 피보험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태가 나면은 문제가 생기니 태 안 나게. 그래서 5년 전인가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하루에 농약을 100g씩을 먹이는 1g인가? 그래가지고 3년을 먹였는데 태도 안 나고 조용히 가셨어요, 남편께서. 그래가
그러니까요. 보험회사가 상당히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해가지고 110억인가 됐어요. 보험료가. 이렇게 든 거죠. 그래서 110억을 탔어요. 그 부인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농약을 먹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행성 때문에 약간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좋기는 한데 나쁘게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사행성. 그래서 보험사고가 나면 물론 손해보험에서는 내가 손해난 만큼 보험금을 받지만 인보험에서는 이런 게 좀 약간 농후해요.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받는 보험금은 훨씬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고의사고 낸다 안 낸다. 낸다. 뭐 때문에? 사행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합계약서에는 부합계약서. 대부분 자동차 보험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뜻해요. 그러면 뭐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자는 한 명이죠.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한 명이잖아요. 가입자는 언젠가 뉴스 보니까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가입자 그 가입자. 그러면 계약은 거래니까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팔 때 10억이라고 내나요? 12억이라고 내나요? 그럼 살 사람은 그 시장가격이 10억이면 그래 내가 10억에 살까요? 아니면 8억이나 9억에 사겠다고 한가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 거래는 이익이 돼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밀당하는 거죠. 그래서 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살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다가 둘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합의가 돼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은 어떤 경우냐면 자, 보험자는 한 사람이에요. 자, 보험 계약자는 한 사람이에요.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그럼 이렇게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밀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쳐서 밀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그렇죠. 약관이라고도 하고, 법률 용어로 이걸 뭐냐면 부동문자라고 그래요. 어, 아예 인쇄해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약관을 보면 A4 한 장입니까? 책 한 권입니까? 책 한 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교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보험 영업을 한다 하기에 도와줄 목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가 돼가지고 왔는데 먼저 약관을 딱 들어 밀어요. 보니까 책이 한 권이 궁금하잖아요. 막 넘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읽는 것은 어디 가서 읽어보고. 뭐 해주라고? 서명해 주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250명하고 상대를 할 때 약관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자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뭐하고? 이게 서명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노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자는 밀당을 하고 못하고 오로지 뭔만 해야 돼? yes, no만 선택만 해야 돼. 그래서 부합 계약서예요. 그냥 yes, no만 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은 누가 다 정하고? 보험자가 약관. 그래서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 계약자가 원하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다 해버리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약관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떨어져야 효력이 있는 건데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해 줄까 안 해줄까? 보험자 위주로 만들어버리면 안 해주죠. 또 계약자 위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들은 돈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못 오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한 65% 정도 내용하고 여기에 35% 정도 내용해가지고 이 약관을 만들어서
계약자는 yes, no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서는 뭐에다? 부합계약서이다. 그 말은 밀당을 한다 못 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yes, no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성이 나와요. 되게 보면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요? 쫄딱해요? 쫄딱해요? 돈을 벌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5대 안에 대기업 치고 보험회사 안 가지고 있는 회사 있나요? 기업 있나요? 없죠. 돈이 되는 거예요. 영업성. 보험 영업이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되냐고 봤더니 확률 통계 이론하고요. 대수의 법칙. 요거를 잘해서 기술성을 발휘하면 돈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한 두 개로 보자고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고 날 확률은 100%예요, 50%예요? 50%. 그러면 사고 안 나면은 다 누구 돈이요? 보험회사 돈이고, 사고 나면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할 때 그냥 해줘 다 꼼꼼 또 따져요. 그렇죠. 무슨 뭐 상대방 뭐 과실도 문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액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확률 통계 보니까 일단 50% 잡고 가는 거예요. 50% 사고 안 나고 50% 사고 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자, 대수법칙은 뭐예요? 대수법칙. 우리 동전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동전 보면은 앞면은 숫자고 뒤에는 사람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던졌어요. 사람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봤어. 그럼 5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몇 프로 나오더라. 이거에 이렇게 받쳐져서 50%가 나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돈이 되더라. 그래서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 주고도 돈이 남더라 안 남더라? 남더라. 근데 요걸 활용해서 기술을 발휘해야 돈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험의 특성, 영업성도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면 답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계속성. 우리가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 있고요. 자,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자, 계약은 두 개로 나눠져요. 일시적 계약이 있고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 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한 번 계약하면 그걸로 끝이죠. 자, 보험 계약은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뭐 생명보험 보자고요. 기본이 20년,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제를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으면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해제를 많이 하겠죠. 근데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뭐예요? 해지. 그래서 우리는 보험 계약에서는 해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다 뭐예요? 해지.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이 이렇게 성립을 하면 이거 성립 시점이에요. 쭉 가다가 여기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성립에서 여기까지 해지 전까지는 유효, 무효? 유효. 자, 해지 이후는 여기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지 후에 뭐가 나면, 사고가 나면,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지 전에 사고가 나면 유효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안 해요? 해요. 무조건 지급하나요? 뭘 따져요? 인과관계를 따져요. 자,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안 줘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약이니까 요 해지가 오는 거예요. 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은 해지로 시작해서 해지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지예요. 일시적이어서 계속적이어서. 그 다음에 공공성. 왜냐하면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공공성이라고도 하고 또 사회성이라고도 해요. 우리 사회생활에 이바지를 하고 있잖아요, 보험이.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인적 결합성. 인적 결합성.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적 결합성. 우리가 물건은 하나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는 여러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꼬마 뭐예요? 빌딩을 하나 마련했어요. 시가가 한 20억 정도 간다고 그러네요. 잘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아끼고 모아가지고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뭐가 나서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면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본 보험에 가입할까? 화재 보험에 가입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죠. 보험에 가입할 거예요. 화재 보험에. 이 20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재산이 그냥 헛되지 않잖아요. 지켜지잖아요. 자,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우리 동영상 찍어서 그냥 보고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 을한테 임대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계약.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를 내는 거죠, 을한테. 그럼 을은 보증금과 뭘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고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기간 동안. 근데 문제는 자기가 여기 사용 수익하면서 자기 실수로 화재가 나서 혼란하면은 얼마를 보상해줘야 돼? 시가가 얼마니까? 감당돼, 안 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뭘 가입해요?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갑에 대한 피보험 이익은 손해난 만큼,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난 만큼 보험을 받으니까 얼마짜리 할까요? 20억짜리. 이 사람은 뭐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요거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고 얘는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또 피보험 얘기고 또 문제는 갑이 살다 보면 이 필요할 때 있어 없어? 있죠. 어디 갑니까? 어디 가면 많아 이거. 그래 은행에 그러면 농협은행이라고 할게요. 농협은행에 갑니다. 그래 가서 필요한 만큼 5억이 필요해요. 그 돈 빌린다면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그래? 금전 무슨 대차?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를 하는 거죠. 5억을 빌리는 거죠 이렇게. 5억 빌렸다고 없어 보이니까 법률 용어로 금전 소비대차. 빌려서 5억을 쓰고 변제기 또 5억을 만들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농협은행은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니까 수익은 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원금 5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갑을 믿어 못 믿어. 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건물은 도망가 못 도망가. 그래서 건물에다가 뭘 설정해? 그래.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등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물건 항상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농협은행도 만약에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면 받아야 되는 5억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해놔도 그래도 마음을 못 놔요.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까지? 화재 보험에 가입까지 해요. 그러면은 은행에 대한 피보험료는 얼마예요?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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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이 5억. 여기 피보험은 얼마예요? 20억. 여기 피보험료는 20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보증금이 만약에 뭐 5억이면 5억이 될 수 있어. 근데 손해보험은 초과보험이 되면 안 되거든. 이 보험가액이 20억이면 20억 이하로 돼야 돼. 근데 다 합하니까 뭐 얼마가 돼버려? 봐봐. 20억, 20억, 5억, 30억이 돼버려. 그럼 이거 초과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에서 이거 초과보험을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갑을 농협은행 이익관계 다 틀려. 그 말은 인적 결합성 때문에 피보험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보험으로 중복보험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특성이 있다 이 말.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특히 보험에는 인적 결합성이 있더라 이 말. 왜냐하면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뭔 말이 다냐 붕 떠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자, 선의성.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할 때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해야 돼. 사고 낼 마음으로 해야 돼.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해야 돼. 사고 낼 마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편면적 강행 규정. 보험은 또 특약이 많이 가요. 특약사항.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조문하고 특약사항을 비교해가지고 그 특약사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있게끔 해야 돼, 효력이 없게끔 해야 돼. 다시 이야기할게요. 표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사자가 몇 명이에요? 자, 보험자가 있고요. 상대방에는 보험 계약자 등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을 거 아니라고. 그러면 법 조문은 서로 지키자고 약속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뭐를 해요? 뭐를 해요? 특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특약사항을 별도로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 조문 있고 자, 특약사항하고 법 조문하고 두 개 비교해서 이 특약사항이 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뭐하면 불리하면 유리하면 그렇게 따지는 거죠. 불리하면 유효 무효. 어떻게 가야 돼? 합리적으로 하면 불리하면 이 특약이 뭐가 돼야 돼? 그래 무효가 돼야 되고 유리하면 유효. 이게 표면적 강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 고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하게끔 돼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해지 못하는 걸로 하자고 특약을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해? 특약상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약사항은 유효로 가야 돼, 무효로 가야 돼? 무효로 가야 된다니까. 특약사항이 법 조문하고 특약을 비교해 가지고 이 특약사항이 이쪽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면 무효로 가고 유리하면 유효로 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는 대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어. 대등에. 자, 여기 보험자 봐봐. 아까 S화재 보험회사 화재 봤어. 재산이 많아 저거. 거기는 법률 전문가가 공문 변호사가 한 명이요, 몇 수십 명이요. 근데 가입자는 피보험자 몇 명이요? 재산도 별로고 법률 지식도 별로고 그럼 둘이 다투면 누가 구조적으로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특약사항은
이 불리하면 무효로 하고 유리하면 유효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그나마 이 사람들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편면적 강행규정. 근데 그냥 강행규정 해버리면 둘 다 무효가, 위반은 무효가 되는데 편면적 강행규정은 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면 유효로 가고 불리하면 무효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함부로 특약을 한다 못 한다. 뭐 특약은 꼭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보험자를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막 어지러졌네요. 이런 것들이 지워버려도 되겠다. 편면적 강행규정.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상이 되려면 자, 누군가가 재산을 뭐 해야 돼? 내놔야 돼. 재산을 출연이란 이야기는 자, 내 재산은 출연한다는 이야기, 내 재산은 늘리고 줄이고 자, 상대방 재산은 올리는 것이 출연. 이 출연을 양쪽 다 하면 한쪽만 하면 그런 거예요. 양쪽 다 하면 뭐이고? 유상이고 한쪽만 하면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양쪽이라는 이야기는 보험 계약자는 뭘 내요?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 내면 자기 재산 늘어나 줄어들어. 보험료를 냈는데 재산이 늘어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료 받으면 재산 늘어나 줄어나? 늘어나요. 그러면 보험자도 보험금 지급하면 늘어나 줄어나? 줄어들죠.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재산이 늘어나 줄어나? 늘어나잖아요. 양쪽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요? 양쪽이 다 재산 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자, 한쪽만 해. 우리 증여 볼게, 증여. 내가 친한, 많이, 대보면은 자식이나 부인한테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받고 줘, 그냥 줘. 그러면 주는 사람은 재산 늘어나, 줄어나? 줄어들죠. 상대방 재산 줄어들어, 늘어나?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하니까 무상이고. 양쪽 다 하니까 뭐예요? 유상. 그 보험계약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지 무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성계약이 낙성이다. 요물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요, 요물계약이요. 낙성계약은 그냥 뭐만 하면 약속만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갑이 보험 계약자예요. 자 A가 보험자예요. 자 갑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손해보험이니까 그러면 같으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겠죠. 이 사람은 보험 계약자, 이 사람은 보험자, 이 사람은 피보험자, 보험금 받는 사람이니까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그죠? 그러면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뭘 체결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거예요? 지급이 맞아요? 납부가 맞아요? 납부. 그것 가지고 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 간에는요, 주기로 한 돈을 줄 때는 지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개인이고 이 사람도 개인이고 법인도 개인이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인데 이 사람은 공공기관이요. 국가나 지자체요. 그러면 납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내는 건 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등에게 내가 낼 때는.
나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건 납부라고 하고,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내는 거는 지급이라고. 납부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지급하기로 약속해야 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돼.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할 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주기로 약속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선 계약은 뭐냐면 서로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낙선계약이에요.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에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틀려.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물계약은 약속 갖고는 안 돼. 실제 지급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혹시 다 알더라고요. 계약금, 우리 부동산 거래하면서 계약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X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해. 자, 시장 가격이 지금 10억이네. 그죠? 그래서 내놨어. 근데 물건이 너무 좋은 거야. 이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사겠다는 지금 의리가 나타났어.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대금은 한꺼번에 다 줘요? 나눠서 줘요? 통상적으로. 자, 계약금 주고요. 한 달 후에 중도금 주고 한 달 후에 또 잔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이면 계약금 얼마 걸어요? 1억입니까? 아, 그거는 뭐 공부 안 해도 잘 아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약속한 금액이 계약금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10%를 많이 걸어요. 10%를. 뭐 5% 걸어도 되고 20% 상관이 없는데 10%를 걸어요. 그러면 1억을 거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럼 계약금을 자 실제 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줘야 돼요. 이렇게 실제 줘야 돼.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근데 갑이 1억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잘못 판 거예요. 다음날 딱 뉴스가 뜬 거예요. 요 지역이 개발 정보가 뜬 거예요. 잘 팔아도 잘못 팔아도. 그럼 계약을 지키고 싶어, 깨고 싶어. 그럼 그냥 받은 놈 배로 줘야 돼. 그럼 2억을 주고 깨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둘이 10%에서 1억 걸기를 했는데, 우리 그날 어떻게 보니까 수표 10장을 끊었어. 현금을 못 갖고 가니까. 1,000만 원짜리 10장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금액으로 끊으면 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냥 10장은 그냥 주거든요. 은행에서도. 1,000만 원짜리 10장 그냥 줘요. 현금 대신에. 근데 1억짜리 한 장으로 끊으면 또 수수료 줘야 돼. 그래서 10장으로 끊었는데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한 장이 빠져버렸어. 그럼 얼마밖에 안 돼? 1억 걸기로 했는데 9천만 원밖에 안 돼. 이것만 줬어. 그리고 1,000만 원은 다음날 통장으로 이체시키기로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보가 떴어. 갑이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천 받았으니까 1억 8천 주고 깨야 됩니까? 그냥 9천만 주고 깨야 됩니까? 그럼 정리하자고요. 9천만 둘이 계약금 1억 하기로 약속을, 둘이 합의가 1억으로 했어. 10% 하기로, 1억 하기로. 근데 실제 준 건 얼마밖에 안 줬어? 9천만 원 줬어. 근데 갑이 지금 잘못 팔았어. 지켜야 돼, 깨야 돼. 계약을 깨야 돼. 왜냐면 1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지금 뜬 거예요.
당연히 깨야지. 그러면 9천 받았으니까 곱하기 배 하면은 1억 8천 주고 깨야 된다. 아니면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냥 9천만 원만 부당 이득으로 주고 깨야 된다. 1번, 2번이요. 안 받았는데 막 그럼 붙여 주어버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요. 아, 그러면 또 3번, 2요. 어, 어. 응? 참, 요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악성 계약은 약속만 해도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요물 계약은요, 실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1억 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처음에 계약금 1억 걸기로 했잖아요. 9천 걸었다면 계약금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지금 먼저 깬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다음날 은행에 넣기로 해줬는데, 미국 샀어요? 정말도 못 사람께. 예. 그래서, 이 낙성계하고 요물계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계약금 배로 준다는 거는 법 공부하는 다 알아. 그러잖아요. 상식이야, 다. 근데 낙성계하고 요물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9천만 원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해. 그러면 못 깨? 그럼 못 깨는 건가? 어디로 가면 돼? 법원에 가서 공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못 가가지고 안 받는다고 못 깬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원료 통장으로 1천만 원 들어와 버렸네. 그럼 얼마 줘야 돼, 이제 깨려면? 2억을 줘야 돼, 2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알면 법이라는 걸 많이 알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당하는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자, 보험계약 특성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사행성, 부합계약성, 영업성, 계속성, 공공성, 사회성, 인적 결합성, 선의성, 편면적 강행 규정, 유상, 낙성. 정했죠? 이게 문제 나와도 그냥 하나 맞춰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줘. 어떤 형태로든지. 낙성은 그냥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봅시다. 우리 계약할 때 구두가 원칙이요, 서면이 원칙이요. 서면이 원칙이요? 아니, 원칙 물어봤어, 원칙. 우리는 법공부 많이 하네, 오늘. 구두가 원칙이에요. 말로. 약속만 계약이 이루어져버리는 거야, 생겨. 구두가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째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 말 했다기 안 했다기. 기억난다기 안 난다기. 그 변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변심 못하게 하려고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서면으로. 그래서 구두가 원칙이에요. 어? 그렇죠. 뭐 서면 대신 녹음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지. 그거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요. 누구나 다 그래. 그 인지상정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거래를 할 때는 증거를 내가 유리하려면 증거를 이렇게 나와야 돼. 뭐 녹음을 해놓든지 서면을 작성하든지 그래야지 글 안 해놓으면 상대방이 바꾼다고 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약은 거래는 구두가 약속이에요. 구두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든가 내용을 바꿔보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이나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그러면은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할게요.